학생 생기부 갖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진행할게요. 네네. 우선 정리를 좀 하고. 요번에 이거 준비하면 생기부 몇 번 정도 읽어봤어요? 그냥 한 4~5번은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죠. 네, 어떤 부분을 살려야 될지 한번 보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조금 찾는 게 어렵더라고요. 살리는 개념이 아니야, 이슬아.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 내가 그 생기부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네. 원래는 이게 특히나 고교학점제 지금 바뀐 우리나라 국내 유학종부터 해서 국제학교가 됐던 검정고시가 됐던 일반 학교가 됐던 자사고가 됐던 처음 중학교 때 사실은 고등학교를 정해서 그 고등학교가 내 전공에 대한 걸 잘 해줄 수 있는. 근데 원래가 우리 이슬이는 그러면 중학교 나와서 고등학교 갈 때 취업을 생각했던 거야? 그때 대학을 생각한 게 아니라? 네, 그때는 그래도. 그래서 이제 원래는 취업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갔지만 대학을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은 학부모들은 원래 그걸 잘 구현해 줄 수 있는 학교에 가서 거기서 의미를 찾아서 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뭘 살리고 안 살리고를 잘 모르겠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야? 내가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들여다봐야겠다는 그 관점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 관점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누구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한다? 사실 난 이게 굉장히 웃긴 게 뭐냐 하면 나는 권현 아카데미가 벌써 16년이 됐거든? 내가 이렇게 네. 입학사정관제부터 지금까지 해온 게 항상 우리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게 컨설팅을 해주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관점에서 스스로 네가 자기 주도적으로 네 생계부를 대학에 갈 전공을 정해서 네가 동기부여해서 너가 거기서 프로젝트하고 발제하고 해서 네가 찾아서 네가 만들어라. 난 그거였어. 네. 지금 보니까는 뭐 컨설팅을 하고 뭐 그것도 학생부 교과가 종합인지 잘못 알고 있고 막 이런 뒤죽박죽인 그런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내가 같이 설명하면서 얘기해 줄게. 그래서 중요한 게 뭐 의미인데 의미를 어떻게 잡냐 보자. 아까 전에 우리 이슬이하고 대학을 보면서 얘기했던 그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서도 이슬이는 시각디자인과를 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네. 그래서 이걸 내가 잠깐 보기 전에 시각 디자인과를 한번 지금 화면은 뭐가 나와? 지금 현재? 제 그 성적표 아직도 그게 나와? 자, 내가 네. 지금 잠깐 보고 있으면 내가 어디 들어갈까? 국민대 한번 들어가 볼까? 아니면 서울여대 그냥 또 들어갈까? 어디가 좋을까? 이번에는 그래? 네. 좀 들어볼게. 지금 인터넷으로 해서 국민대학교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시각 디자인이 뭐를 배우는지 넌 아마 알고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정해야 될 것 같거든? 네. 그래서 다시 공유를 중단하고 다시 공유를 하면서 국민대학교를 같이 들어가서 봐볼게. 국민대학교 여기 있다. 자, 국민대학교 들어가 볼게요. 국민대학교 보이죠? 네, 보여요. 자,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 볼게요. 학부를. 사실 국민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보면 우리가 예술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대학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 융합, 내가 가리킨 학생 중에는 디자인을 갖고 자동차 융합을 들어갔는데 전공 적합성을 설계 쪽이 아니라 자동차 디자인 쪽으로 해서. 그렇게 근데 자동차에 관심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지, 직군으로서. 네. 찾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은 뭘 배우나 다시 한번 들어가서 천천히 볼게요. 예술대학에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입체미술은 아니고 다시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파인아트나 뭐 이런 쪽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이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터넷 이게 잠깐 지연되고 뭐 이런 게 있어.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국민대학교 조금 인터넷 오늘 지연되네. 그럼 다시 서울여대 들어가 볼게요.
서울여대 들어가 볼게요. 자, 공식 홈에 들어가서 지금 대학교 몇 개 정도나 좀 이렇게 오기 전에 봤어요? 하나, 한 4-5개 정도 본 거. 4-5개? 네. 지금 인터넷이 원활하지가 않은지 뭐가 지금 잘못이 되어 있는지 잘 뜨지가 않거든요. 내가 핸드폰으로 지금 다시 공유하면은 너무 많이 창을 이거 생계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창을 많이 열어놔서 다시 생계부로 가고 그다음에 다시 생계부로 가서 내가 요거는 지금 핸드폰으로 찾아서 같이 볼게요. 1번, 2번. 그다음에 생활기록부 1. 생활기록부 지금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네, 안 보여요. 이제 보이죠? 아, 2번. 네. 자, 우선 내가 핸드폰으로 서울예대에 들어가서 그 전에 찾는 과정에서 본인이 시각 디자인에서 하고 싶은 거 세부 전공 한번 생각하는 거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세부 전공약간 그냥 크게 생각하면 좀 광고 디자인이나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 캐릭터 디자인,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서 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딱 잡아야 돼.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아트 앤 디자인 스쿨이잖아, 서울여대는. 그럼 시각 디자인 전공으로 내가 들어왔어. 교과 과정을 보면 우선은 어떤 걸 배우냐. 자, 지금 2021학년도 교과 과정을 내가 볼게요. 자. 자, 지금 시각 디자인의 이해, 이런 거는 아마 알 거고, 디지털 이미지, 그 다음에 한글 디자인이라는 게 서울여대에 있거든? 그 다음에 모션 디자인 기초, 웹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시각 디자인론, 영상 디자인 기초, 웹 디자인, 이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와 이미지, 그래서 이 텍스트 디자인에 대해서도 배워요. 그 다음에 소리와 영상 같은 경우는 버추얼 앤드 사운드 디자인이거든. 요거는 약간 영상 쪽에 대한 것도 지금 배우면 같이 배우니까.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디자인이 혹시 뭔지 알아요? 자세히는. 정보 디자인이라는 게 뭔지 혹시 알면은 쉽게 우리가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요즘에 디자인 쪽은 융합적이기 때문에 IT 쪽하고 소프트웨어 쪽하고도 굉장히 복잡해요. 네. 우리가 일러스트는 알겠지만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문자나 영상이나 이렇게 정보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갖고 디자인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디자인,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미디어 디자인을 알고 있죠. 미디어 디자인. 네. 그 다음에 모션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해서 모션 그래픽스,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지금 이 대학의 교수님들이 뭐를 전공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누가 뽑는 거야? 그 교수가, 입학사정관이 뽑는 게 아니라 입학사정관들은 우선은 서류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이고 면접이나 이렇게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면 결국은 그 대학의 교수들이 본인을 뽑는 거야. 그래서 그 교수가 뭐를 전공했고 내가 그러면 봐봐. 이슬이가 선생님인데 학교에서 제자를 뽑는다 그러면 내가 가르치고 싶은, 내가 가르칠 만한, 내가 가르쳐서 성공할 수 있는 제자를 뽑겠지. 네. 그러니까 내 전공과 유사한 관심도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지. 네. 보면 뭐 누구라고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지금 이걸 내가 이제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 홍익대학교에서 학사하고 그다음에 부사신호미술대학에서 석사를 하신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출판 디자인 쪽이야. 네. 그다음에 또 서울대학교에서 학사를 하시고 뭐 이제 스쿨 오브 버추얼 아트에서 석사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뉴미디어고 또 어떤 분은 브랜드 디자인. 혹시 브랜드 디자인이 뭔지 알아요? 그냥 브랜드 전체적인 거 디자인하는 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체성이라는 게 있듯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게 있죠.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이거는 외형적인 심볼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도 같이 스토리텔링을 해서 상품으로서의 어떤 가치와 이런 것들을 잘 갖출 수 있게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래서 우리가 국가도 브랜딩을 하고 사람도 브랜딩을 하고 기업도 그 가치를 브랜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브랜드 디자인하는 교수가 계시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디자인하는 교수가 있어요. 타이포그래피 하는 교수님이 계시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년제라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아주 많지는 않으시고 우리가 4년제 정도 되면 한 5명에서 조금 큰 대학들, 뭐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나 경희대학교 정도 가면 서울대학교 정도 가면 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계시는데 일반적인 대학의 사이즈는 한 5명에서 4명에서 한 6명 정도, 한 5명 정도가 교수님이시니까 지금 내가 이 서울여대만 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나머지도 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같이 움직이는 건데 의대가 됐던 뭐 국문과가 됐던 경영학과가 됐던 마찬가지인데 왜 의미가 중요하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정확한 시각 디자인이면 시각자인, 의대면 의대, 정확하게 경영학이면 경영학, 거기서 하고자 하는 나의 어떤 전공에 대한 관심성이 있어야 돼요. 네. 누가 뽑아? 교수가 뽑는 거니까. 이제 알겠죠? 자, 볼게요. 생계부 볼게요. 첫 번째 장은 우선은 뭐 됐고 교내상 뭐 이렇게 받은 거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 보면 자격증을 있는데 이 자격증이 정보기술 자격증, 그다음에 그래픽, 정보기술, 그다음에 한글 파워포인트, 그다음에 엑셀. 사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갖춰야 될 그냥 능력이죠. 일반적인 능력. 네. 근데 지금 재미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다시 공유를 첫 번째 장부터 다시 지금 할 텐데 첫 번째 장을 우리가 보면 이제 상을 어떻게 탔냐 이것도 중요한데 상을 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을 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보면은 생계부 1번 첫 번째 다시 공유를 시작해서 제가 생계부 1번으로 가면 자 지금 보면은 이제 1학년 때 2학년 때는 다 개근을 했는데 우리 이슬이가 3학년 때는 결석을 한번 질병을 갖고 있고 지각 2번에 무단 3번에 이거는 3학년 때 취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게 왜 네, 그런 취업 거예요? 때문에 좀 면접도 다녔었는데, 음, 그것도 있고, 이제 마지막에 갑자기 전문대를 준비했을 때, 그때도 면접을 보러 다녔어야 됐어가지고, 그걸로 조금 한 번 있었어요. 지금 1학년 때 장려상 받은 게 바른말, 고운말, 손글씨 및 칼라그래피, 캘리그래피라는 게 있어요. 네, 내가 지금 중점을 두고 보는 게 이슬이의 생계부에서 캘리그래피 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글사랑 수기 공모전, 이래서 이것도 전교생이 20명, 그 다음에 앞에 그 캘리그래피는 전교생이 608명인데 하나는 장려상 3위를 하고 하나는 20명 중에서 뭐 많이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중에서 우수상 2위를 했다. 이것은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고 이런 거를 가만히 바라보면 이 학생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통일 포스터 이거는 우선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죠. 생계부. 두 번째 장 보이나요? 네, 보여요. 그러면 참 재밌는 부분이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전교생이 519명에서 2018년도에 바른말, 고운말, 손쓰기 캘리그래피에서 또 여기서도 최우수상. 자, 우리가 생활기록부를 입학사관관들이 보고 교수들이 봤을 때 이 학생이 어디 전공에 관심이 있다 없다가 밝혀지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연관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슬리도 자기가 선생이라서 학생을 뽑을 때 연관성이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욕했는데 그게 점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게 발전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학생이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캘리그래피가 이 학생한테는 관심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 캘리그래피를 통해서 이 학생이 뭔가를 하고자 할까 굉장히 궁금해. 그래서 면접할 때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게 보이고 그다음에 아까 자격증 받지만 자격증은 그냥 일반적인 우선 어떻든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따야 되는 자격증이고 그다음에 3학년 때 우리가 이제 그 학기를 보면 1학기 전자상거래, 2학기 전자상거래 그래서 사이트 구축과 사이트 운영에 대한 자격증을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이수했어요. 네. 여기서 본인이 이걸 하면서 뭐를 좀 배웠어요? 느낀 거나 배운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웹사이트 구축하는 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배웠었거든요. 뭐 상품 뭐 등록이나 페이지 작업이나 그냥 HTML 그건 이제 조금 이제 그냥 좀 기초 정도로 배웠었어가지고 그냥 아예 쇼핑몰 하나를 운영하는 그냥 이제 그런 사이트를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쇼핑몰은 그냥 실제적으로 운영이 됐어요? 운영은 안 됐고 이제 사이트가 실제로 그냥 주소로 치면 나오는 정도까지 하고 이제 직접 거래 정도는 안 했어요. 근데 이 정도는 사실은 일반고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나 IT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다 이 정도는 하거든요. 꼭 이게 네, 특성화고가 아니라도 네, 이것도 좀 살리기는 거기 어떤 의미가 있어서 내가 직접 뭐 경영하는 이런 쪽을 생각해서 뭔가를 해서 쇼핑몰을 운영해봤다. 이건 굉장히 좀 큰 의미인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이트만 구축했다. 근데 그 사이트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뭐를 뭐 우리가 언어를 배우거나 뭐 C 언어를 배우거나 뭐 그런 부분이 나오고 어떤 식으로 연관이 돼 있는가 이런 게 굉장히 그 공대 쪽이나 소프트웨어 쪽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의미가 없으면 사실 이거는 우리 이슬이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네. 여기서 보면 캘리그래피라는 데서 조금 연관성이 있어 보이고 눈에 들어와요. 자, 다음 거 넘겨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또 안 넘어가는구나. 그럼 다시 공유를 중단을 하고 세 번째 장으로 옮겨볼게요. 자, 공유가 챙기부 세 번째 사진. 자, 갈게요. 자, 지금 3학년 때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보이죠? 자, 네. 3학년 때 그림 그리기나 디자인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은 광고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라고 분명히 썼고 부모님도 그렇게 똑같이 썼어요. 이제 뭐 이거 사실은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진로 희망은 이제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나는 이제 진로 희망을 좀 보면서 이슬이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시각 디자이너의 꿈을 갖겠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대학을 보내는 학교, 대학을 가기 위한 이게 생기부면 이렇게 쓰지 않아요. 갖게 되면서 무슨 일러스트레이터, 무슨 시각 디자이너의 꿈을 갖게 됨이라고 써야 돼. 네.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가 대학 들어가서 봤던 뭐 인포메이션 뭐 그다음에 뭐 거기도 굉장히 뭐 디자인 쪽에 시각 디자인 쪽에 굉장히 그 교수 그 전공들이 많았잖아.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생각이 있다면 넣어서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요. 이거를 선생이 안 써줘도 내가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생계부로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선생한테 얘기해 선생님한테 이런 부분에 난 관심이 있어요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학교 다니면서 그런 부분은 적었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광고 디자이너 디자인하는 것이 즐겁고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희망하는데 이것도 잘못 썼어요. 왜 디자인하는 것이 즐겁고 무슨 디자인할 때 즐겁고 아까 이제 내가 지금 보이는 건 캘리그래피 할 때가 즐겁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했을 때 왜 자신이 이것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한 그 정보 인포메이션이 생기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엮어야 된다는 거죠.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자율활동 선도부를 하셨는데 어때요? 선도부를 하면서 본인이 뭐 본인의 어떤 전공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선도부를 통해서 배운 게 있나요, 이슬람? 그냥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카페에 선도부 했어요. 뭐 선도부가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선도부를 한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나한테 그게 의미가 있고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내가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먹고 듣고 이런 어떤 게 없으면 나한테는 아무리 좋은 게 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부는 지금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자율활동에서. 임원 수련회 가서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통한 심신을 단련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굉장히 아주 그 평범한 생계부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임원을 했었어요? 1학년 때? 네, 그냥 그 선도부나 학생이 소속돼 있는 친구들이면 다 가는 거였어가지고. 뭘 했어요? 선도부? 아, 선도부를 했다고?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은 다 가는 거여서 저도 갔어요. 그러면은 자율활동 1학년 때에서는 특별히 우리 이슬 양이 하고자 하는 그 디자인에 대한 시각 디자인에 대한 어떤 연관성은 보이지가 않는데 수상에서 첫 번째 캘리그래피가 눈에 들어와요.
네. 그래서 캘리그래프가 본인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글씨 쓰는 거를 일단 잘 해가지고, 음, 그냥 평소에도 그냥 이제 필기나 할 때도 글씨가 조금 이쁘니까, 전 이제 펜, 붓펜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붓펜으로 뭐, 처음에는 연습을 했었어요, 혼자. 음, 근데 이제 캘리그라피가 재밌어서 이제 저 혼자 연습하고 색깔로 이제 막 꾸미고 캘리그라피도 그냥 글씨 쓰는 게 아니라 막 주변에 꾸미고 하니까 또 그렇죠. 제가 꾸미는 걸 좋아해서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이제 학교에서 그걸로 이제 공모전이 있다고 해서 1학년 때 참여를 했을 때는 이제 그때 3등을 했었으니까 또 이제 상도 받고 하니까 조금 더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써서 이렇게 상도 받고 하니까 이제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또 이제 한글 같은 한글 사랑이니까 또 한글 예쁘게 음, 쓰면 또 예쁘니까. 그래서 글씨 연습도 하고 하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3학년 때 돼서도 또 똑같은 대회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그때는 또 1위를 해서 네,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은 대회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캘리그래프가 유독 이슬양의 눈에 꽂힌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본인이 지금 그거를 의식적으로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분명히 본인이 캘리그래프라는 거에 꽂혔던 이유가 있을 거고 그걸 네, 해서 재미가 계속 상을 받으니까 상을 탄 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상을 받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재미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네. 이 부분을 나는 시각 디자인 쪽으로 연결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이는 게 음, 그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나 보여요. 자, 네, 동아리를 보니까 이제 포토샵을 구축하는 남다른 관심. 포토샵은 지금 뭐 아마 직장 생활도 하고 했으니까 잘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피구반. 피구반은 여기서 이제 동료와 협력하는 태도가 돋보이고 공을 컨트롤하는 능력. 그래서 올해까지는 자기소개서가 살아있는데 자소서에 1번, 2번, 3번, 3번 부분에 협력, 배려, 나눔 이 부분들이 살아있거든요. 네, 근데 이 에피소드를 거기에 쓸 수도 있고 다른 더 의미 있는 에피소드를 쓸 수가 있는데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본인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본인 꿈을 아직 지금 못 정했지만 내가 볼 때는 이제 시각 디자인 쪽에 캘리그래피와 연결시켜서 그거를 패키징보다는 브랜드 디자인이나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서 혹시 협력이나 우리가 이제 수시를 하다 보면 또 네, 직업을 취업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동료들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협력하고 이제 우리 그 일반고 학생들 고교학점제에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 들어서 발제하고 세미나하고 할 때도 발제가 같이 주제가 같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서로가 이제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음, 갈등, 이제, 여기서도, 이 학교에서도 좀, 이제, 다 같이 만드는 것도 있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뭐, 기한을 맞게 제출해서 같이 만들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그건 이제 좀, 다른 학교에서도 좀 많이 일어난 일이긴 하겠지만, 음, 이제 저는 그래도 제가 좀 이끌어가는 거 그래도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냥 조금 다른 애들이랑 이렇게 있을 때 음,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해보고 만약에 얘랑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제가 이제 중간에서 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뭐 좀 잘 풀어가보자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제 싸우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피고반에서는 그냥 뭐 협력 같은 그냥 같이 재밌게 운동을 하자 정도이라서 여기서는 딱히 이제 갈등은 없었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피구반을 갖고 대입시키기에는 네, 좀 어려우니까 이제 해외고에서도 뭐 보면은 제주국제학교나 해외고에서도 이렇게 운동 스포츠 클럽 한 걸 갖고 많이 풀어내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좀 어거지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냥 물어보는 거죠. 이제 이슬량을 좀 내가 알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알아야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북부보훈지청 주최 나라사랑 앞섬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매월 행사 때마다 꾸준히 참여하여
국가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했다. 나라 사랑 정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딱히 그렇게 전공하고는 보이진 않아요. 우선은 테마를 잡아야 그 다음에 장가지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를 잡을 수 있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생계부를. 진로활동, 선후배의 마음을 나누는 프로그램으로서 같은 학교 출신의 선배들과 만날 기회가 마련돼서 좋았고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취업을 위해 준비할 것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빈약한 거예요. 선배들의 무슨 모습을 보고 본인이 취업한다 그러면 어떤 취업을 위해 혹은 본인이 어떤 뭐 대학을 간다 그러면 어떤 분야를 위해 준비한 것들을 어떻게 배웠고 그거를 어떻게 느꼈음. 앞으로 지금 이게 벌써 한 3년 된 생기부라서 그렇지만 지금 쓰여지는 생기부는 세특사항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단어의 어떤 인포메이션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요거는 지금 어떻게 그 선배들하고 만나가지고 뭐를 좀 이렇게 느꼈고 어떤 걸 배울 수 있었어요? 그냥 이제 같은 그 선배가 회사 생활을 했을 때 뭐 필요한 자격증이나 아니면 준비해야 할 것들, 뭐 실제로 이제 회사에 갔을 때 하는 업무라던가 뭐 포토샵을 했을 때 이런 거는 학교에서 배웠던 걸 응용할 수 있으니까 뭐 잘 쓰면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냥 선배가 말씀해 주시고 그냥 전 질문하고 이런 식이었어가지고 크게 그렇게 자, 네, 이 뻔한 내용을 갖고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들어보면 아까 인포메이션 디자인 쪽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했지만 정보에 대한 디자인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원에 맞는 그런 어떤 정보가 디자인으로 나와 있죠. 네, 우리가 성형외과를 가거나 이게 보면은 인포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병원에 맞는 그런 여기는 병원이라고 하는 또 우리가 소아과를 가면 아 여기는 소아과 병원이라고 하는 특성의 어떤 디자인의 특성들 공간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또 어떤 데 가면은 여기는 뭐 도서관이면 라이브러리 도서관스러운 그런 어떤 디자인 호텔을 가면 호텔스러운 디자인인데 요즘은 그런 어떤 사무업장이나 호텔이나 병원도 테마를 갖고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소비자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는 어떤 그 노력을 하죠. 그러면 인포메이션 디자인 쪽에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치면 선배가 나와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CAD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실제 사회에서는 회사에서는 인포메이션 디자인 쪽으로 활용이 되고 그것이 그 인포메이션 디자인을 통해서 어떻게 선배는 소비자들과 어떻게 소통하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어떤 그런 식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조금씩 이제 아직 그 청년이니까 아마 내가 이렇게 하나둘씩 얘기를 해주면 금방금방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것이 캘리그래피라는 것을 갖고 인포메이션 디자인으로 갈지 브랜드 디자인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다 디자인이라는 요소는 비슷한 게 디자인이라는 그 조형적 그 어떤 그 외적인 그 디자인 요소를 갖고 어떻게 이것을 소비자와 어떻게 이것을 타인과 소통하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디자인 네, 요소를 갖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 나가도록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얘기해서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 좋았을 뻔했죠. 하지만 지금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역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만 더 보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공유를 중단을 하고 오늘 조금 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어지는지 감이 좀 잡혀야 돼요. 잠이 좀 잡히나요? 네, 그래도 그래도 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을 때보다는 그래 하다 보면 다 늘어요. 뭐든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 다 되지. 자, 그 다음에 요거 공유를 한번 하고 다시 또 시작을 할게요. 네 번째 장. 오케이. 네 번째 장 공유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네 번째 장 왔어요. 조금 키울게요. 네. 명하기 위한 수단임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많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거는 이제 누구의 관점에서, 취업의 관점에서 보니까 많은 자격증을 왜냐하면 그래야 취업할 땐 유리하니까. 사실 대학의 관점하고는 좀 달라. 대학은 아카데믹한 거, 연구하는 거, 본인 분야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어떤 연구와 이런 어떤 프로젝트와 발제가 중요하죠. 벤처먼 기업가 DNA를 찾아라. 체험활동에 참여하여 싸이월드 창업자 누구누구 씨의 특강을 통해 창업 프로세스 이런 게 난 지금 눈에 들어와. 이게 지금 이제 대학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학과하고 정신을 함양함
독서, 사랑, 교육을 통해 독도, 우리나라 영토라는 사실에 대해 근거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고, 이 독도는 사실은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였잖아. 한 3년 정도 된 고등학교도, 그치? 이게 매년마다 트렌드가 있는데, 요즘에 이런 거 안 하지. 자, 이거 물어볼게요. 그래서 CEO 특강을 통해서 창업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기업가 정신을 함양했는데, 이거를 본인의 지각 디자인 쪽으로 연결시키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음, 이게 조금 됐던 이제 옛날이라 어.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이제 그분, 그 사옥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하시는 그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이제, 이 가고 싶은 친구들만 갔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그때는 뭐, 싸이월드 같은 사이트가 없었으니까 직접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약간 같이 하는 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은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걸 들었을 때, 뭐, 어떻게 해서 이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고, 창업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뭐 시련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게 어떤 뭐 투자를 받고 어떤 걸 해서 이게 회사가 커졌다. 그래서 지금도 뭐 운영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어서 뭐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되게 그래도 창업을 하는 거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라서 그거를 들으면서 조금 뭐든 도전하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이제 거기서도 디자인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싸이월드 아이콘을 만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도토리라는 걸 해서 이제 그걸로 또 사람들이 유행을 하고 하는 거 보면서 아이템을 하나 잡아서 이렇게 했을 때 디자인적인 요소도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런 캐릭터나 그런 것도 좋아하니까 그런 거 만들었을 때 뭐 이런 디자인은 뭐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하면서 그런 것도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심이 캘리그래피, 그 다음에 캐릭터를 뭘 좋아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따 물어보면 알 수 있겠고 이것을 지금 싸이월드에 가서 이 어떤 기업가의 프로세스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은 시각 디자인과의 네. 관점으로 보면 경영적인 요소보다 싸이월드가 뭐 캐릭터라든가 여러 가지 도토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디자인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디자인도 있지만 보면은 어떤 음악 모든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요소가 다 섞여서 그 안에는 결국은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싸이월드는 참 옛날 건데 네. 근데 싸이월드가 요즘에 다시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다시 사진을 다시 풀어주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싸이월드가 인기였던 이유는 그 어떤 아이콘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나의 어떤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부차적인 어떤 그 캐릭터 이거 어떤 보면 요즘에 보면 캐릭터가 주된 캐릭터가 있으면 또 부가적인 캐릭터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익명성 어떤 그 인터넷의 세상에서 잘 구현했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뭐냐? 이게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그 부캐가 있고 본캐가 있지만 요즘 우리 사회생활을 가만히 보면 이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복잡 단안한 어떤 사회가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면서 자기가 본캐만 갖고는 본인의 어떤 영역을 넓히기가 소통하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본캐도 있지만 부캐도 예를 들어서 요리를 잘하는 셰프지만 사진을 잘 찍어. 그 다음에 또 뭐를 잘하지만 뭐 공부를 잘하는 대학 교수지만 어떤 운동 테니스에서는 거의 선수급이야. 이런 식의 본인의 어떤 니즈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내를 규정할 수 있는 나의 정체성, 나를 우리가 사회와 소통할 수 있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나의 어떤 니즈를 뭘로서 어떤 캘리그래피라든가 어떤 인포메이션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브랜드 디자인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시각 디자인의 영역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이슬양의 전공 역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더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말을 못하지. 왜냐면 우리가 이번 입시를 준비할 때 그건 우리의 어떤 무기인데 여러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만 좀 볼게요.
학생 임원 수련회 2학년 때 갔고, 이거는 이제 소통과, 그래서 이 임원 수련회 갔었던 내용을 우선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거를 배려, 나눔, 협동, 갈등 부분에 한번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체크를 한번 해줘 보세요. 더 좋은 게 있나 볼게요. 기업가 정신 환ям을 위한 학생 임원 수련회에 참여하여 창업 마인드를 통한 차세대 리더십.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취업을 시각 디자인 쪽으로 취업을 한 게 아니라 이걸 가만히 내가 어떤 회사 CEO로서 읽어보면 내가 필요한 어떤 뭐 경영 쪽에 필요한 경영 지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쪽으로 내가 많이 뽑는다고 하면 이 내용을 봤으면 뽑았을 것 같아. 취업을 어디로 했어요? 시각 디자인 쪽으로 했어요? 저는 마케팅 회사 그러니까, 기획팀으로. 그러니까 내용이 이것만 보니까 시각 디자인보다는 딱 보니까는 마케팅 쪽, 경영 지원 쪽 이쪽이야. 네. 그래서 창업 마인드를 통한 차세대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하고 또한 기업가 정신 고취를 통한 임원으로서든요. 이것도 별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 없고 그다음에 파주에서 위치한 자매 부대 이건 됐고요. 매일 아침 교문 맞이 활동을 통해 선도부 자체로서의 거체 주제와 막는 문구와 피켓을 제작하여 학교 폭력 예방, 금연, 학교 사랑, 인사 잘하기 캠페인. 이건 다 누구나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뭐 일반적인 문구죠. 이것이 왜 우리 이슬 학생한테는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도움이 됐고 이것을 왜 했어야만 했고 이걸 통해서 너가 깨달은 게 뭔지가 지금 바뀌는 세특사항에 요즘 아이들이 이걸 한다 그러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그것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물론 생계부 양식이 요즘하고는 달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으면 이걸 하나를 잡아서 뽑아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우리 다른 분들도 앞으로 아이를 우리가 가르칠 때 어떤 의미가 중요하고 이것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를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뭐 했어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데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해 학교 홍보 캐릭터 및 교복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자신이 좋아하는 창작 활동과 학교 홍보를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자신이 좋아하는 창작 활동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창작 활동을 좋아해요? 그냥 응. 타블렛으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때 이제 멀티미디어 성악반 이게 그 친구들이랑 만든 동아리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친구들이랑 만들어서 이게 아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제 새로 이제 동아리 만들었으니까 동아리 뭐 홍보도 해야 되고 다른 친구들도 불러야 되고 하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림을 다 그려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게 동아리가 만들어지려면 선생님들 허락도 맡아야 되고 하니까 저희가 이 동아리를 해서 학교 홍보 캐릭터를 하겠다. 학교 이제 홍보지를 나눠줄 때 이제 홍보지에 들어갈 그림을 그리겠다 해서 그거를 이제 저희 부원들이 다 그려서 이제 제 그림을 보고 온 친구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학교 저희 디자인이 조금 교복이 예뻤어가지고 그 교복을 입은 그냥 예쁜 이제 캐릭터들을 다 그려서 저희는 교복이 예쁘니까 이게 뭐 학생들이 좋아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홍보지도 만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개선 선생님들도 좋아하시고 직접 그거 보고 왔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에서 되게 조금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림 그려서 이제 누가 제 걸 보고 저를 만나러 온 친구도 있었고 저의 동아리도 직접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도 좋고 뭐 매번 이제 같이 크로키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봐주고 후배들도 이제 데려와서 후배들한테도 이제 학교 홍보해서 축제 때도 뭐 하자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보면 서사를 많이 하는 걸 보면 이거 의미가 본인한테 있었던 거예요. 네. 이슬이한테 이건 중요했던 하나의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멀티미디어 창작반 동아리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들었어요, 친구들하고? 네네. 그래서 3학년 때까지 쭉 했었어요. 요거는 우리가 시각 디자인 학과 갈 때 이야기 에피소드를 잘 의미를 정립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는 의미가 있었던 거니까 요거 킵해 놓으세요. 네. 됐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서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우선은 요거 하고 끄고 나서 한 1분, 2분 있다 내가 바로 또 수업할 네.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우선은 공유를 중단을 할게요. 이게 지금 빨리빨리 해야 돼서 원래는 시간을 좀 갖고 천천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나도 좀 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무튼 의미가 중요하다는 게 뭔지는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죠? 네. 바로 제가 한 1, 2분 있다 바로 걸게요. 네.